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65일 이내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이 스마트폰 앱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오늘 초당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틱톡 금지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켄 버기 다음 주말에 의회를 떠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입니다. 오늘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혐의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오늘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지난달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는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를 일반인들도 올해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뒤에도 꿋꿋하게 생을 일구어온 남성이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 피스커가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 절차 착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에반스 소재 골프카트 전문업체 클럽카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21살 여성 근로자가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법안이 바이든 책상 위에 올라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는지 홍성구의 뉴스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65일 이내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이 스마트폰 앱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오늘 초당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352, 반대 65, 기권 1표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하원 중국 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 나무르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 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요일 틱톡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뒤에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틱톡이 없어지면 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면서 나는 페이스북이 언론사와 함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이 나쁜 선례를 세웠다고 주장한 반면
침 로이 하원 의원과 같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미국의 국가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틱톡 금지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외국에 의한 조작을 비롯해 국가 안보 및 미국인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특정 기술 서비스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차원에서 이를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지 않는다라면서 법안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이 이 어플을 악용하거나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상원은 이를 검토할 것이며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안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토대에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이날 오전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틱톡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연방의원은 켄 벅이 다음 주말에 의회를 떠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벅 의원은 성명에서 콜로라도주 4선거구에서 지난 9년간 주민들을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다음 주말 의회를 떠날 것을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는 정계 은퇴 선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벅 의원은 나는 우리 정치 절차에 계속 관여하길 기대한다면서 내 가족과 함께 콜로라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벅 의원의 사퇴 선언은 공화당이 겨우 6석 많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총 435석의 하원 의석 중 공화당은 219석, 민주당은 21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3석은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벅 의원의 사임으로 공화당 의석은 218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보장하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벅 의원의 사퇴 소식에 놀랐다면서 사전에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어제 넘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입니다. 미니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어제 조지아를 포함해 미시시피, 하와이, 워싱턴주에서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1,968명을 훌쩍 넘어선 2,10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15명을 넘어선 1,241명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11월 본선거일까지 8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두 대선 후보에게는 넘어야 할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가 큰 걸림돌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어 11월 본선까지 후보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지 자체가 관건입니다. 한편 올해 대선에서는 낙태권 문제와 국경 위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경 위기 문제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 문제가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낙태 문제를 이슈로 밀어붙이고 있고 공화당은 국경 위기 또는 불법 이민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 두 문제가 경제보다 더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메가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레펜스 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랄스턴 당시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 공직자들에게
친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트럼프에게 주어진 혐의는 3가지입니다. 메가피 판사는 판결문에 공소장에 범죄 혐의 구성 요건은 갖춰졌으나 해당 범죄의 성격, 즉 근본적인 중범죄에 관해 충분한 세부 정보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와 다른 18명의 공동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 중 트럼프에게는 13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하나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기각 소식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혐의도 벗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가피 판사는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지방검사와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오는 15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내과, 신화스튜디오,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오늘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79.72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8% 오른 2.16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또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2.6% 오른 배럴당 84.0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은 이날 낸 주간 보고서에서 상업용 원유 재고가 한 주 전보다 1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재고량 감소폭이 예상폭을 웃돌면서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시설 피습 소식이 이어진 것도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편 올해 여름이면 원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유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고 C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지난달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는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를 일반인들도 올해 하반기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픈 AI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 책임자는 오늘 게재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대중들이 소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라티 CTO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 AI가 올해 하반기에 소라를 공식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소라는 지시 문장을 입력하면 동영상을 생성하는 AI입니다. 무라티는 소라가 생성하는 동영상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음향을 통합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소라가 생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라티는 올해 미 대선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열리면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라가 출시되면 달리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공인의 이미지는 생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 동영상에는 실제와 구별하기 위한 워터마크가 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뒤에도 꿋꿋하게 생을 일궈온 남성이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폴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그동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 사이트 틱톡에 아이언 렁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영상을 올려왔습니다. 그의 동영상 페이지는 33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피소드 1 게시물은 5,6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동영상에서 자신이 6세이던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이 마비된 탓에 아이언 렁이라는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기는 음압 인공호흡기의 일종으로 소아마비 등으로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환자의 호흡을 돕는 철제 기기입니다. 환자의 머리를 제외하고 몸을 완전히 감싸는 큰 원통형 구조로 내부를 일부 진공 상태로 만들어 환자의 폐가 숨을 들이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기기 안에 누워 지내면서도 학교에 다녔으며 법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AP에 따르면 그는 1978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1984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틱톡 동영상 등으로 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잇따랐으나 결국 그는 아이언 렁 안에서 지낸 지 72년 만에 세상을 떠나 영면했습니다. 미국의 신생전기차 업체 피스커가 재무구조 악화로 파산 절차 착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스커는 잠재적인 파산 위험에 대비하고자 최근 재무자문사 및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피스커는 지난달 매출이 2억 7,300만 달러이며 약 1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실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피스커는 지난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진행 중인 우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피스커는 현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제조 파트너사를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스커는 지난해 6월 첫 모델인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차 오션을 선보였으며 내년 중 좀 더 저렴한 크로스오버 모델 피어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에반스 소재 골프카트 전문업체 클럽카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21살 근로자가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지역방송 WRDW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엘리사 드린카드는 자신의 에어팟이 컨베이어 아래로 떨어진 것을 찾으러 기계 밑으로 들어갔다가 컨베이어를 움직이는 기계에 머리가 걸렸습니다. 드린카드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그날 저녁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클럽카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진심 어린 애도와 생각은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손실로 인해 영향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며 우리는 당국 및 계약업체와 협력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드린카드는 계약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신화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 조셉 플로리다님 여러분 아시죠?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두 부부 내외가 방문을 해 주셨는데 빈손으로 안 오시고 저희한테 후원금을 또 이렇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 카드까지 남겨주셨는데요.
홍 기자님, 최은주 PD님 반갑습니다. 늘 올바른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두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플로리다 조셉님 목사님 부부인데요. 노회에 참석했다가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추신을 달아주셨는데 저희도 플로리다 드림교회 부흥하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좀 전에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 연방 하원에서는 틱톡을 금지하는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A lot of good and there's a lot of bad with TikTok. But the thing I don't like is that without TikTok, you can make Facebook bigger. And I consider Facebook to be an enemy of the people, along with a lot of the media. 과거에는 틱톡을 금지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말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에서 이것이 한참 논쟁거리가 되는 논란거리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또 입장이 틱톡을 매각하라, 틱톡을 금지한다라는 입장으로 또 바뀌어 있는, 그래서 법안이 올라오면 서명하겠다. 상원에서는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지금 백악관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저희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페이스북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페이스북은 언론사들과 함께 공공의 적이다. 이 미국 국민들의 적이다 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페이북이 2020년 선거에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선거 개입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전국의 각 지역에 특별히 이제 경합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곳들 중에서 자금을 투자하면 민주당 쪽 표가 더 나올 수 있는 곳들을 추려내서요.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 놓았으니 당연히 민주당 쪽 표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이어졌던 이런 겁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선거 개입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 법에 이 비영리 단체들이 선거를 도와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으로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의 이러한 선거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결국 의회에서는 그리고 각 주 정부에서 주의회에서도 민간인들이 민간 자금을 이렇게 선거 기관들한테 함부로 투입할 수 없게끔 하는 법들을 만드는 곳들이 여러 곳들이 나오게 되죠. 이만큼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틱톡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없애버리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틱톡을 없애버리게 되면 그 경쟁 매체로 이야기되는 것이 사실은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결국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언론 조작,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공화당 의원 쪽에서 반대 숫자는 15명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반대가 5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 쪽의 반대가 더 많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그것도 아주 트럼프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반대를 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165일 이내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모든 앱스토어 플랫폼에서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각을 강요하는 법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165일, 6개월 채 안 되는 한 5개월 반 정도 되는 기간 안에 매각을 다 끝내라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이 시간 안에 매각을 다 끝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사실상 틱톡을 금지하겠다라는 차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약간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간을 짧게 정해놓고 살 사람 찾아가지고 팔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상당한 자금, 틱톡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자금이 들어갈 텐데요. 이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금을 융통하느냐는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이 기간 안에 매각이 이루어진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틱톡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요. 미국 땅에서는. 근데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계획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 바이든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 손에서 조 바이든이 핸들링하기 쉬운 미국 기업 혹은 미국 투자자들한테 넘겨주는 이 작업을 진행을 하려는 것이죠. 사실 이 작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미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사실은 틱톡을 갖다가 오라클 중심의 컨소시엄에다가 넘겨주려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게 실패됐죠. 바이든이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틱톡을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에게 넘기려는 것이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칫 트럼프 측근한테 뺏길 뻔했던 틱톡을 내 측근한테 넘겨줄 수 있으니 why not? 지금이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원에 통과시켰어? 상원 빨리 통과시켜. 나 서명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결국은 틱톡을 바이든 측근 쪽에다가 인수시켜서 틱톡을 통한 여론몰이 이걸 하겠다. 선거판 좀 흔들어 보겠다. 특별히 이제 틱톡의 가장 중요한 이용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10대 후반 20대 초 젊은 층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틱톡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틱톡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라는 백악관 측의 설명과 공화당 의원들 몇 명도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에 있는 릭 맥코맥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악관에서 하는 이야기랑 공화당 의원인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 미국 사람한테로 이전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틱톡 자체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결국은 바이든 쪽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랜드 폴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다라고 천명을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미 상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반대한다고 과연 이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표 이상 혹은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해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막을 수 있을지를 제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하원에 통과된 분위기로 봐서는 상원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지지 기반이 하나 생기는 꼴이 된다.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 같다라는 예측을 많이들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다소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샤이 반 트럼프 세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언론들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자 구도로 여론조사하는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다자 구도의 여론조사를 해야 그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제 RFK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제3 후보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바이든 표를 갉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구도에서는 트럼프가 살짝 앞서거나 바이든이 살짝 앞서는 이런 구도가 나올지 몰라도 다자 구도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길 수 있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이 일부러 여론조사를 그렇게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젊은이들한테 영향력을 갖는 틱톡을 측근한테 맡겨서 결국은 나름대로 컨텐츠 조정이니 어쩌니 하면서 컨텐츠를 좀 조정하고 검열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펼치게 하고 페이스북 아군이죠, 구글 아군이죠, 이러니 여론몰이 하는 데에는 바이든이 지금 전적으로 유리한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소송 때문에 소송 벌금이라든가 공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지금 법원에다 갖다 맡겨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 쪽은 지금 자금이 아주 잘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돈 선거 면에서도 바이든한테 유리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바이든한테 유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꼭 짚고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